역함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역함수.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함수를 한번 복습해 볼까요?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x 1, 2, 3이고 y가 있는데 y가 1, 2, 3, 4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1이 2로 가고 2가 3으로 가고 3이 4로 갔다 합시다. 그럼 이런 것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함수라고 부르죠. 이거는 함수가 돼요. 여기 1이 하나가 남더라도 함수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역함수는 어떤 개념이냐면 역함수는 이걸 반대로 보내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x, y에서 x로 2에서 1로 가지고 3을 넣었더니 2가 나오고 4가 넣었더니 3이 나오는 이런 걸 갖다가 역함수라고 불러요. 이거 두 개를 제가 순서를 바꿔서 한번 그려볼게요. y가 1, 2, 3, 4이고 x가 1, 2, 3이라고 했을 때 2가 1로 가고 2가 3으로 가고 3이 2로 가고 4가 3으로 가죠. 이런 건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함수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면 1이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1이 없어야만 이게 함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1을 지워볼게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얘가 함수라고 될 수 있고 얘가 바로 역함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함수가 이렇게 잘 보면 역함수가 존재하려고 하니까 이 남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씩 이렇게 대응이 돼야 돼요. 하나씩. 그래야만 얘가 또 반대로 올 때도 하나씩 대응되겠죠. 만약 같은 곳으로 갔다고 치면 2랑 3이랑 둘 다 같은 곳으로 다 칩시다. 그러면 x가 y가 있을 때 1, 2, 3 있고 2, 3, 4가 있을 때 1도 4로 가고 2도 4로 갔다고 하면 반대로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y에서 x로 갈 때 2, 3, 4에서 1, 2, 3이 갈 때 4가 돌아갈 때는 4는 1로도 가야 되고 4는 2로도 가야 되죠. 자, 이렇게 하나가 두 군데로 퍼져나가는 건 우리가 함수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함수가 정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사실을 하나 할 수가 있어요.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 본 함수 방향을 반대로 바꿔준 걸 말하는데 그걸 반대 역이라고 해서 역함수라고 부르는데 이 역함수는 1대1 대응일 때만 존재할 수 있어요. 1대1 대응일 때만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충분히 설명했죠. 1대1 대응이 아니라 하나가 남는다면은 이게 대응되는 게 없기 때문이고 아니면 같은 곳으로 가면은 반대로 바꿨을 때 두 군데로 가버리니까 함수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걸 역함수라고 부르고 이제 교과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교과서로 가봤더니 좀 크게 볼게요. 역함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1대1 대응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 나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1대1 대응. 그리고 뭐냐 말이 많지만 역함수는 f의 마이너스 1승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f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마이너스 1승 f의 역함수이다 라고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역함수도 이렇게 합성을 할 수 있는데 f랑 f-1승을 이렇게 합성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두 개가 항등함수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걸 약분시켜 주기도 합니다. 없어지는 거. f의 마이너스 1승이랑 f를 만나면은 그냥 이렇게 x가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f에다가 f-1에 x가 있었다 y라고 하죠. 이렇게 했다 치면은 얘는 이 두 개가 없어져 가지고 그냥 바로 y를 뽑아내 주면 돼요. 이해됩니까? 얘를 없앨 수 있다, 약분할 수 있다 느낌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역함수를 당연히 한 번 더 하게 되면은 본함수가 되겠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기 역함수를 다시 되돌리면은 그냥 1은 2로 갈 것이고 2는 3으로 갈 것이고 3은 4로 갈 것이니까 본함수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역함수를 한 번 더 역함수를 취하면 원래 함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을 통해서 뭐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뭐 이런 박스 안의 성질이 나오겠습니다. 박스 안의 성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뭐 1대1 대응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F-랑 F를 만났을 때 두 개 약분이 돼서 사라져서 X만 남더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Y만 남더라. 역함수를 두 번 하면 원래 자신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뭐 문제를 보면 뭐 이것도 아까 제가 설명한 거랑 거의 비슷하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제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에 보시면 F-1승의 4, 마이너스 4, F 역함수 마이너스 4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이런 걸 보통 풀 때는 역함수를 바로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뭐 A라고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 이걸 양변에다가 그리고 우리는 함수를 양변에 걸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F 역함수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F를 걸어줄게요. 그러니까 F를 걸어주고 F의 마이너스 1승에 마이너스 4는 F의 4다. 양변에 지금 F를 같이 걸어준 거예요. 이 원래 두 개 같은 게 있는데 맞죠? 여기다가 이렇게 F를 걸어줄 때는 항상 왼쪽에다 걸어줍니다. 오른쪽에 거는 게 아니고 F4가 아니라 FA죠. FA랑 같고 그럼 이거 두 개가 사라질 것이니까 FA가 마이너스 4가 된다고 보면은 F에 A를 넣어주면은 3A-1이 마이너스 4니까 3A는 마이너스 3이 되어서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A였으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이거는 그냥 정의대로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F-1승에 마이너스 4가 A라고 할 때 역함수니까 바로 여기 이거 두 개 순서를 바꾼다. F에다가 순서를 바꿔서 출력된 걸 여기다 A를 적어주고 결과를 마이너스 4라 적어준다. 이렇게 정의로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는 이번 문제는 F-1이랑 F가 만나면 어떻게 된다 했죠? F-1, F 만나면 두 개 약분할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결과는 마이너스 3이 납니다. 3번도 마찬가지. F랑 F-1이 만나면 사라져서 답이 1이 나와요. 이거만 남죠. 그리고 역함수를 두 번 하게 되면은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역함수가 F-1이 F분의 1 정도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우리 옛날에 역수 취하는 것처럼. 역수를 두 번 취하면 다시 돌아오겠죠. 뭐 이렇게 곱하면 당연히 없어질 것이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이거는 F2가 될 것이고 F에 2를 넣으면 여기다 2를 넣으면 되니까 3 곱하기 2-1이 되어서 5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걸 역함수라고 부릅니다. 역함수는 뭐 이 정도로 보기를 하고 역함수를 구하는 거, 역함수를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는데 역함수를 구하는 것은 또 이건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같이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을 보면 함수 y는 4x 더하기 3의 역함수를 구하시라고 했어요. 우리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간단하게 말해서 x랑 y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x를 집어넣었을 때 y가 나오는 게 y는 fx가 바로 본 함수잖아요. 함수인데 역함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y를 넣었을 때 x가 나오게 하는 거죠. y를 넣었을 때 근데 그 역함수는 f의 마이너스 1 f 역함수에다가 y를 넣었을 때 x가 나오는 게 바로 역함수예요. 그러니까 x랑 y가 서로 바뀌어요. 여기서 역함수에서는 입력값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거 제가 좀 헷갈리게 적은 것 같은데 f-1의 y가 x라기보다는 일단 이제 이게 바뀌어서 그냥 사실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이건 좀 넘기더라도 정말 간단하게 x와 y를 서로 바꾸면 됩니다. 바꾸면 된다.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뭐 먼저 뭐 x가 내 풀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바로 먼저 x, y를 바꾸는 걸 추천드립니다. x는 4, y 더하기 3이 됐죠. x, y를 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뭘 하고 싶으니까 y에 관해 정리를 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4y는 x 빼기 3이 되고 양변을 4분의 1로 나누면 y는 4분의 1x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역함수를 구할 때는 x, y를 먼저 바꾸는 게 더 여러분 직관적으로 조금 유리합니다. 그래서 뭐 문제 2번도 같이 보면 이것도 x랑 y를 바꾸면 x는 y 더하기 5가 되겠죠. 이게 바로 이미 역함수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정리를 해주자면 y로 정리해 주는 게 좋으니까 y는 x 빼기 5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보는 깔끔한 형태의 역함수겠죠. 이것도 문제 2번 문제도 보시면 이것도 x, y를 먼저 바꾸면 돼요. x, y를 먼저 바꿔. x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y 더하기 4다. x랑 y를 바꾸는 순간 바로 역함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y에 관해서 정리를 해줄 뿐입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x는 y 마이너스 12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좀 이걸 넘겨주면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10이다. 얘가 바로 역함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x, y를 바꾸는 순간 이미 역함수가 만들어졌다는 거. 우리가 정리를 해준 것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하기를 보면 이제 우리 합성함수를 역함수를 구할 때 자 이거 뭐 비교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직접 해보기는 좀 힘들고 이게 보세요. 함수가 있어요. f랑 이걸 좀 우리가 지금 이걸 제가 비유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f g 오브에 f라는 함수가 있다 합시다. g 오브 f의 x. 자 저는 이 합성함수 역함수를 비유할 때 보통 사실 옷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f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x에다 속옷을 입는 과정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g는 뭐라고 할까요? 겉옷을 입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의 역함수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옷을 다시 벗는 경우 f라는 건 x라는 친구가 있는데 x라는 친구가 내가 여기에 x가 속옷을 입고 겉을 입는 게 바로 g 오브 f라고 한다면 벗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속옷을 먼저 벗을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속옷을 먼저 벗을 수가 없어요. 만약 이 전체 과정을 우리가 역을 돌린다면 g 오브 f에다가 마이너스 1승을 한다고 하면은 먼저 겉옷부터 벗어야 돼요. 그렇죠? 겉옷부터. 겉옷은 치니까 순서가 바뀐다는 거죠. 맨 처음에 속옷 입고 겉옷을 벗었지만 벗을 때는 겉옷을 먼저 벗고 먼저 벗는다는 게 우리는 사실 함수에서 오른쪽에 써지거든요. g-1이고 f의 -1이고 이게 두 개를 그러니까 따로 해주는 순간 순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을 때랑 맞죠? 이게 x가 바로 g-1에 이렇게 x가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겉옷을 벗고 겉옷 벗고 얘는 속옷 벗기. 이해됩니까? 벗다는 게 이게 시옷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바꾸면 되죠. 일단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역함수를 걸면은 순서가 바뀐다는 거에 그냥 집중하시면 돼요. 겉옷 속옷은 제가 비유를 들었지만 다시는 다시 생각할 때 이걸 겉옷 속을 생각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냥 이걸 우리가 역함수는 이렇게 역함수를 합성함수에다 취해주면 순서도 바꿔야 된다. 둘 다 역함수를 걸어주고 순서까지 바뀐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잘 정리되어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나와있죠. 잠시만요. 이제 마지막 문제인 것 같은데 문제 3번까지 볼게요. g 오브 f의 x가 3x-5일 때
f-1 오브 g-1의 3을 구하랬죠. 잘 보시면 두 개가 역함수인데 순서도 바뀌어 있죠. 아, 그러니까 얘는 전체 역함수인 거구나. 이게 뭐냐면은 g 오브 f를 전체 역함수 g 오브 f에 역함수를 걸었더니 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g 오브 f가 좀 이제 말이 너무 크니까 여러분 그걸 뭐 hx라고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hs가 3x-5일 때 h-1승에 3을 구하라는 거, 이런 문제죠.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h-1의 3을 바로 구할 수는 없고 이거를 a라고 둡시다. 먼저 a라고.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죠. a라고 두면 양변에 아까 h를 걸어주면 아니면 이거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고 저는 양변에 h를 거는 걸 좀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확정성이 좋으니까. 3은 h의 3이다. a다. 항상 함수는 왼쪽에다가 걸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뒤에 약분이 되죠. h에 있는 3이다. 됐죠. h는 hx에다가 a를 넣으면은 3a-5가 되는데 얘가 3이니까 3a는 8이 되고 a는 3분의 8이 되겠네요. 계산이 제대로 된 거 맞나요? 봅시다. 3a-5가 3이 되니까 맞네요. a는 3분의 8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게 a였기 때문에 바로 정답 자체가 3분의 8이 되는 거죠. 자, 조금만 더 할게요. 이제 정말 진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어떤 함수가 있고 역함수는 두 개가 뭐 어떤 관계에 있다는 겁니까? 계속 이상하게 되는데 y는 x의 대칭이 된다는 거예요. y는 x 대칭. 이 그래프가 y는 x 대칭 되죠. 이게 좀 센스 있는 친구들은, 우리가 도형의 이동을 잘 공부하신 친구들은 이걸 이미 캐치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가 역함수는 어떻게 했었죠? x랑 y를 바꿨잖아요. x랑 y를 바꾸는 게 바로 우리가 도형의 이동에서 어떤 걸 했습니까? y는 x의 대칭이었단 말이죠. 이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역함수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x랑 y를 바꾼 거다. x랑 y를 바꿨기 때문에 당연히 y는 x의 대칭이 된다. 이건 우리가 도형의 이동에서 배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는 여기 잘 나와있죠? y는 x의 대칭이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많이 응용 분야가 정말 많습니다. 역함수 그래프가 y는 x의 대칭이 응용 문제가 정말 많아요. 많아. 그래서 근데 이런 응용 문제는 여러분 직접 접해보는 수밖에 없죠. 나중에 저희가 교과서 문제도 풀어보고 프린트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봅시다. 보기를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y는 3x-1이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역함수는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1이라는 식인데 y는 x의 대칭이 되죠. 이해 됩니까? 잘 보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주목할 게 뭐냐면 y는 3분의 1x, 이게 원래 본함수랑 그렇죠? 본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면 y는 x에서도 만난다는 거예요. 두 개 대칭이 되기 때문에. 이게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 한 번 지난다면은 맞죠? 대칭이 되기 때문에 여기 둘 다 서로 지나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역함수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통 본함수랑 y는 x랑 교점을 구하면은 이거랑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일단 그런 것들은 나중에 그 문제가 나왔을 때 보기로 하고 문제 4번을 통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 지금 제가 문제를 다 풀어드리긴 했지만 여러분도 꼭 한번 직접 손으로 풀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풀어준 걸 보는 거는 여러분이 이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습득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수학은 여러 번 습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손에 익을 때까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역함수를 그리라고 했기 때문에 먼저 역함수를 구하자면 역함수에 대해서 겁내지 마십시오. 역함수는 그냥 x, y만 바꾸면 돼요. x는 2y-3이다. 이미 역함수가 구해진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그래프를 바로 그릴 수 있는 친구들은 바로 그려도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면은 이 y는 x 더하기 3이니까 이게 양변이 2로 나오면은 y는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3이다. 그렇죠?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게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y좌표는 2분의 3이니까 0,2분의 3을 지나고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도 되겠죠. 이렇게 좀 그림 이상해서 한데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도 바로 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립니까? x에다 0을 넣어보는 거죠. x에 0 넣으면은 뭐가 되죠? y는 2분의 3이 되죠. 0 넣으면 2분의 3. 그럼 0,2분의 3을 지날 것이고 다른 점 하나 더 넣어보고 x에 1을 넣으면 어떻게 할까요? 1은 2y-3이니까 2y는 4가 돼서 y는 2가 되죠. x가 1일 때. 그럼 1,2도 지나야 돼요. 1,2도 지나서 이 두 점. 이 점도 지나고 이 두 점 지나니까 직선은 두 점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죠. 그러면 똑같은 그래프가 나오죠. 근데 보통은 이렇게 그리는 걸 좀 선호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기울기를 보고 그리는 게 여러분이 연습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 4번에 2번 또 가보면 이것도 역함수를 구하려면 x, y를 바꿉니다. x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y 더하기 1이 될 것이고 또 y로 정리하면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할게요. 마이너스 3x는 y 마이너스 3이 되고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3이 되죠. 자, 이거를 이제 역함수를 구해보면 그러니까 그리려면은 이것도 x에 0을 넣었을 때 0,3을 지나니까 여기 0,3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이쪽 가파르게 그려주면 되죠. 감소하는데 좀 가파르게 감소한다. 그리고 y에 0을 넣으면 1이 나오니까 여기 1이다. 이 정도까지 적어주면 좀 더 좋겠죠.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게 바로 역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저기 역함수 그리는 공학적 도구로 그리는 거는 여러분 이거 크게 해보면 좋겠지만 일단은 넘어갑시다. 그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는 제가 이거 좀 이따 나중에 따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일단 여기까지 먼저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